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전남에서 10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남의 피해액은 62억 4,400만 원으로 특별 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또 김체묘시설 피해가 95억 5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오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해야 해 농어가에서는 피해 농수산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도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 시스템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출범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의 한 요양병원. 2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없이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데 그거를 좀 사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출범했습니다. 전국 14군데 거점 가운데 도내에서는 순천시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42억 원이 투입돼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대규모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의료나 주거, 생활을 지원받게 됩니다. 통합돌봄 사업에는 13개 민간단체와 마을 단위 돌봄 조직이 참여합니다. 독립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수리, 가사돌봄, 보건의료 지원, 재활 등의 이웃하고 순천시 그리고 관련 기관이 함께해서 돌보는 제가 케어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순천시 노인 인구 4만 1천여 명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만성질환 어르신은 만여 명. 자신이 살던 곳에서 민간이 협력해 돌보는 네트워크 구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광양동, 태인동에서 주제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세분화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관련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앞으로 주민들과 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전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서로의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후폭풍이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돌산 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던 지난해 초 여수시가 내놓은 해명 자료입니다. 토지 등록은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부실 논란을 낳았던 도로도 임시도로일 뿐이어서 토지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등 당시 제기되던 의혹의 소지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대부분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도와 협의 없이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한 것도 중로도로 준공검사와 토지 분할 허용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논란이 저는 종식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특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의혹이 있던 부분을 감사원 감사 보고 하나로 가지고 끝났다. 결국 시 행정에는 주의 요구가, 관련 공무원 2명에는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고 비판의 화살은 일제히 당시 시정 책임자인 주철현 전 시장을 향했습니다. 정결권자가 하위 직급자라고 한다고 해서 또 그에 대한 행정 책임을 지금 묻는다고 해서 시장이 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전 시장 측도 전혀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인척이 연루된 부분 등은 도의적 입장에서 사과하면서도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단순 매립지에 대해 복합 매립지의 인허가 잣대를 들이대 결론을 잘못 도출했고 위법이나 특혜를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어 변상이나 고발 조치 등을 전혀 요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고발되고 저는 시정 조치 받아야 되고 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는
구체적 범법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나선 미묘한 상황.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이해관계와도 얽혀 상포지구 특혜 시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된 지 한 달이 되는데요. 센서 오작동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객들이 타는 캐빈 간 거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운행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 부화도에서 목포 북항 쪽으로 케이블카가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화도 승강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지 못한 채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검한대요. 케이블카를. 네, 점검한다고 10시 반부터 운행한대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 홈페이지에도 점검 중이란 문구가 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10인승 캐빈 5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타는 캐빈은 서로 150m 간격을 유지하지만 일부 캐빈 간 거리가 좁아지면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그날 상황 체크를 해서 캐빈 저장에 입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캐빈을 달게 되는데 캐빈 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거리 간격이 일부 안 맞아서 다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캐빈을 부화도 승강장으로 모두 모아 캐빈 간의 간격을 재조정한 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9일에도 센서 오작동으로 케이블카가 멈춰서는 등 지금까지 4차례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개통 한 달 만에 15만 명이 이용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됐지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라선 고속열차 승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여수 간 전라선 승객은 1,200여만 명으로 2016년 785만여 명, 2017년 1,000만여 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했으며 승객 증가에 맞춰 운임 수입도 지난해 7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목포 간 호남선 승객도 지난해 2,500여만 명으로 같은 기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정부는 19km를 우회하는 오송역을 선택했습니다. 호남 지역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더 돌아가는 셈인데요. 당시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만큼 늘어난 거리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호남 고속철도의 노선을 결정할 당시 경부선과 풍기역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호남선 이용객 입장에서는 천안 아산역이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웠지만 정부는 세종시와 인접한 오송역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신행정 수도를 꿈꾸던 정부는 결국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결정했고 호남선과 전라선의 KTX는 무려 19km를 우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거리만큼 요금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되자 당시 정부는 정책 결정으로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호남선과 전라선 이용객은 19km에 대한 요금 3,100원을 지금까지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라선에서 KTX가 운행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따져보면 무려 1억 명이 넘는 이용객이 6,235억 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 당시 주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늘어난 19km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하지만 코레일은 승차율에 따라 적용하는 영업 할인을 호남선 KTX에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호남선 KTX 이용객들은 오늘도 더 먼 길을 돌아가며 원치 않는 추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이 변경된 것을 두고 여수시 의회가 이용주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여수산단 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용주 의원이 기업 대표들의 증인 출석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여수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었다며 GS칼텍스 대표이사 등을 국감 증인에서 빼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수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공권 발행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감을 피하기 위한 허위 일정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결정 권한을 가진 본사 사장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해 증인 변경 요청을 받아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점유 시위에 들어간 남해화학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일부가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세한은 한국노총과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47명과 그제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6명은 현재 남해화학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는 오천지구에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기존의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수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 감시단이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나 폐기물 불법 소각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 감시원 30명을 모집해 적극적인 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단속과 순찰에 직접 나서는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산업체 은퇴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선발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감시팀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는 11일부터 순천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순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절기 한로이기도 한 오늘 온종일 쌀쌀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제보다도 보온성 있는 겉옷 입고 나오셔야겠고요. 한글날인 내일 아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고 내륙 산간으로는 올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보이는 등 더욱더 추워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19호 하기비스는 괌 북쪽 해상에서 서북 서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쯤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이후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쿄 부근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 하루 만에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만큼 올해 가장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향 여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찔끔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6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전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